주역의 41번째 산택손과 42번째의 살레이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말하냐면 백성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것을 덜어다가 위로 더하는 것, 윗사람 입장에서 말하면 그것은 더하리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사람의 것을 덜어다가 아랫사람한테 주는 것, 윗사람으로 말하면 손익은 바뀐 것입니다. 그러지만 모든 나라는 서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유방본이라 하여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재물을 덜어서 위로 줄 적에는 덜손자를 쓰는 것이고, 윗사람의 재물을 덜어서 아랫사람에게 더하면 그것은 윗사람이 손해를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괴와 이괴는 백성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금의 입장에서 이익을 보느냐, 임금의 입장에서 손해를 보느냐, 임금을 주로 해서 손익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의 손익이란 소위 최고의 통수권자의 돈이 부자가 되느냐, 돈이 적느냐, 이걸로 나라의 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만큼 잘 살고 국민들이 얼마만큼 어려운가로 그 경제 지표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을 위주로 하여 손해를 보느냐, 백성들이 이익을 보느냐의 주체가 곧 백성임을 주지하시고 손익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익계의 근본적 출발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태하간산이라고 하는 것이 산택손인데, 자, 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에서 딱 받쳐주면 산은 무너지지 않은 것인데,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산 밑에 있으니까 자꾸 높은 산이 깎아 내리는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뢰하 괴착지상이라고, 높은 성터가 있으면 그 아래에 단단한 초석을 가지고 밑받침을 해주면 무너지지 않는 법인데, 아래가 연못이 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산자락 밑을 살살살살 파버리면 서서히 위가 무너져 내린 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그걸 보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의 것을 너무나 백성의 고혈을 짜내면 위로 더 높아 나가지만 결국은 아래의 밑바탕을 긁어 파버리는 산처럼 위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으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사람의 일에 비유하면 박하봉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백성의 것을, 아래의 백성의 그 고혈을 그야말로 박탈해서 윗사람이 그것을 축적한다라는 그런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해자난 완년이 이 풀어지다라는 것은 느슨하다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저 사람이 풀렸다고, 그 말은 느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눈이 풀렸다고 하면 눈이 축 처져서 느슨해진 걸 말하는 것입니다. 눈꼴이 그야말로 단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풀렸다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느슨해지면 반드시
사람은 늦장을 부리고 느슨해지면 손실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일찍이 일어나는 새는 굶지 않는다고 우리는 느슨한 걸 태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깨로 뒤이어받은 것이다. 산 아래 연못이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 소리인 것입니다. 산자락 아래를 파버린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궤체로 보면 소나 익상이라 해서 아래 꾀의 양을 위로 올려준 상이 되는 것으로 상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해당 부분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유고라 하는 것은 유순허중으로서 이 유순허중으로서 오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거하여 있으니 당 손지시하여 이 손께의 시대를 당하여 천하의 모든 도움을 받아들이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손익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의를 갖게 되냐면 이 상하경에 보면 상경이나 하경에 건곤계로부터 시작할 적에 음양획이 각기 30획, 예를 들어 건계는 6획, 곤계는 12획 이렇게 합해서 30획이 됐을 때 태와 비계가 딱 한 중간에 머물게 선 것입니다. 획수로 보더라도. 그리고 하경에서는 손익계가 딱 음양 30획에 해당된 궤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경의 첫 궤인 택산 함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지교라는 것은 어린 남녀들이 서로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남자가 아래로 내려가고 여인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자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변이 손즉 우리는 변에서 이 손께가 되면 어떻게 됐느냐? 30획이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는 여인이 아래로 내려오고 남자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여 손꾀가 되면 이건 불교입니다. 남녀가 남상여하로 남자는 위에 여자는 아래로 하면서 교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지 불교입니다. 항께는 부부의 관계로 있기 때문에 바로 남존여비와 같은 이와 같이 양이 위에 있고 음이 아래에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건 불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항께가 변해서 익으로 되면 서로 교차해서 풍래익계는 또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항께의 교차에서 손께의 불교로 넘어서고 항께는 불교로 출발하니까 이께는 서로 교차로 하는 상호 교차적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손께 단사를 살펴보면 바로 소는 유부면 믿음이 있으면 온길코 무국코 가정이요 리유유왕이라 해서 바로 손에 믿음이 있을 때 이 네 가지의 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에서 보셨다시피 이 점사라는 것은 단순 명료하지 이처럼 네 가지를 가지고 점사를 쓴 적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온영하니 리정이라든지 많아야 두 가지의 속성이나 한 구로 점사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독 온길코 무국코 가정이요 리유유왕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점사를 번거롭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도 손께가 가지고 있는 특색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음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감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구 것을 감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누구 것을 덜어다가 누구 밥그릇으로 넣어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괴라고 하는 것은 손하게 상핵지 양하야라는 말은 이건 어떻게 돼서 손괴가 되는가 하면 원래는 이와 같은 형상 속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손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바로 이 가운데가 세 개의 곤괴가 있고 다음에 하나가 올라간 것입니다. 바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래의 곤괴의 양이 여기치를 뽑아다가 위로 줬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괴 상핵지 양을 손하여 이 소리가 이 구삼을 말한 것입니다. 이 손자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거기치를 덜어다가 이 상괴, 바로 상괴 상핵의 음에다가 더했다가 이 곤괴가 그대로 있었으면 그 위에다가 딱 얹혀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을 보면서 뭐가 되는 거는 아랫사람의 것을 뺏어다가 윗사람에게 딱 올려준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상을 가져버린 것입니다. 이 효를 보면서. 이와 같이 주역이라는 것은 일률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궤변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이 지천태, 마치 위에는 곤괴가 있고 아래에는 건이 천이 있는 상황에서 마치 건괴의 한 획을 뽑아다가 위에다가 딱 얹어놓은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궤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상으로 보이는 것이고, 자, 방금은 궤체로 말하고 두 번째는 궤상으로 말하면 이게 나온 것입니다. 연못이라고 하는 태괴의 연못은 깊은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깊은 것치를 덜어다가 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높은 것인데 이게 상징적인 것입니다. 백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산다고 살아도 공공하기 마련인데 그것을 덜어다가 아무리 못 살아도 윗사람들은 산처럼 높은 재물이나 큰 걸 가지고 있는데 높은 데다 더 하나를 올려준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 축적이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못 산다고 해도 못 사는 국민들보다는 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뽑아다가 한 칸 더 올린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궤상으로 보면. 자, 그러니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아랫사람 것을 수탈이라면 좀 그렇고 아랫사람 것을 덜어다가 윗사람에게 더한 것이고 안에 있는 백성의 것을 안에 것을 덜어다가 바깥으로 갖다 붙여준 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모두 다 무슨 꼴이 되냐면 방민봉군지사에 나온 것입니다. 백성의 것을 털어다가 임금의 재산을 마치 더 부풀려주는 이런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된다라고 할 때 이 손은 누가 손해를 받느냐? 백성 중심인 것입니다. 이 궤가. 만약에 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손이 아니라 궤명을 뭐라고 붙여야 됩니까? 임금의 입장이라면 이기라고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라 붙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바로 나라의 살림은 임금이 잘 산 것으로 경제를 측정한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백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궤는 백성 중심으로 손과 이기 궤명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윗사람들은 어때야 되느냐? 그러면 쩔쩔 굶고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정도것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손해야 할 바, 그러니까 백성으로서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큼은 내야 되는 거예요. 내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국민이라는 것은 3대 의무로서 세금을 내서 윗사람들을 그리고 나라를 운영할 그런 돈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기준이 당연히 내야 할 것은 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낸 것이 좋다란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세금이 없다면 이건 나라의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할 건 내요. 그러나 더 이상의 걸 내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점이 마땅히 이와 같이 여기에 사자지응이란 말 알겠죠? 사자지응이라는 4가지의 이 점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운봉호 씨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주역에서 이 사자지응이 있는 데가 별로 많이 없어요. 손께가 바로 온길, 무구, 가정, 리왕, 이게 사자지응인데 이 4가지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점지사가 번이불세라 이 점괘가 정말 4가지로 나열하면서 조금 더 줄이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곤괴 단사에서 그런 점이 있어요. 이게 곤괴 단사가 리 빈마지정이니 리 선하며 분리 동북이니 이 글이 좀 커요. 단사가 유독 곤괴만. 곤괴 단사 외에는 미유, 여차, 반복, 상실자라 이처럼 주역 64개에서 곤괴를 제외하고는 바로 산택손 외에는 없어요. 이런 점괘가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반복적으로 상실, 자세히 말한 점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4가지의 점사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유독 곤괴를 제외하고 손괴만 이렇게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만큼의 비중이 큰 의의가 있다라고 출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이라고 하는 거, 내 것을 낸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당연한 세금을 내긴 내지만 내 것을 낸다라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아무리 세금이라도. 우리 솔직히 말해서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면 마치 공짜 돈 준 것처럼 기분 나빠한 것이 인간의 정의예요. 당연히 내야 할 국민으로서의 의무지만 기분 나빠해요. 안 낼 돈을 낸 것처럼. 그래서 세금 낼 때만 되면 연말정산만 되면 한 푼이라도 안 내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린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돈 낸다는 거 본래부터 인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내가 남들 준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저속한 말로 하면 당연한 일이지만 바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내야 한 데는 결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고 돈을 내게 한다라는 거,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에게서 손한단 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아랫사람들이 내야 할 돈을 내게 하는 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미필, 대선이 길이요. 여기에 미필로 다 나가요. 꼭 좋은 일로 길한 것만 또 아닌 것이고, 미필무가요. 꼭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위에서 돈 걷어간 것이 꼭 잘한 일만도 아니고,
잘못이 없는 것만 또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미필과 고소요 그걸 꼭 그렇게 내라고 하여서 고소를 할 필요도 때에 따라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필 유가아니라 꼭 그렇게 해 나가야 할까? 그런 점도 우리는 참 고민을 해야 돼요. 위에 통치자라는 것은 국민에게 세금을 걷고 돈을 거둘 적에 정말 돈을 꼭 거둬야 할 돈인가? 이게 잘못된 일이 없는가? 이게 국민의 정서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를 제시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국민들의 정서와 이 세금을 걷고 돈을 걷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국민들이 그 마땅히 내야 할 바가 소당손이에요. 국민으로서 당연히 내야 할 것을 내면서 어리의 가행이 그 도리에 정말로 세금을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하신지면 아래의 백성도 믿어주고 우리가 그 정도는 내야지 않겠냐고. 그러면 그 점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국민에게서 걷는 세금이라고 하는 거 정말 신중해야 한다라는 점을 이와 같이 네 개의 점을 통해서 신중한 그런 면모를 갖춰야 할 것을 당부하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지용일이요.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 손이라는 도리를 주역의 손이라는 원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써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이계로 가용량이니라. 이계라는 것은 제기 2개의 음식물만 올려가지고 연향에 써야 한다. 쉽게 말하면 수라상처럼 많이 올리면 안 된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느냐? 마땅히 우리는 이렇게 줄여야 할 때에 당하였다면 지극히 박하게, 이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박하게로 보시면 돼요. 잔치상에 2그릇 올라왔다? 이건 아주 박한 잔치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극히 박한 것이 해가 없다라는 말을 2개의 바로 포개 그릇으로 바로 이 연향에 사용해야 된다. 이게 자 갈지용은 문사예요. 이걸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이건 물은 말이에요. 2개의 그릇으로 제향을 연향이란 말인데 연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만나서 잔치만 벌려도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은 것인데 이 2개로만 연향에 사용하라는 것은 답사다. 그러면 이것이 뭔 말이냐? 하지봉상을 개위지 향이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드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향례라고 그래요. 드리는 예라고. 그것을 모두 향이라 하니 이것은 연향이라는 바로 향자와 같은 경우로 말한다. 그러면 이 소리가 뭔 소리냐?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윗사람을 위하여 내는 돈, 나라를 위하여 내는 돈은 가능하면 적게 거두란 소리예요. 가능하면. 이게 이런 비유를 마치 잔치상에 안주 2그릇 놓고 잔치하시라고 이 말로 쓰는 것이에요. 운봉어시왈 상유 부득이 송하자는 윗사람이 마지 못해서 아랫사람의 재물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랫사람의 재산을 좀 감축해서 좀 줄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때는 비자용냐라 자기가 일신에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갈지용 이게 가용향이라 하는 것은 필용향으로 위훈자는 반드시 이것을 연향에 사용한다라고, 그래서 이 용향이라는 말하고 자용하고가 반대예요. 자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개인의 사적인 것이고, 여기에 용향이라고 글 쓴 이유가 뭐냐, 이건 공식적이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에게 돈을 거둔다 할지라도 이것은 공공으로 사용하는 데에 그걸 위하여 돈을 걷는다. 공공을 위한 돈을 걷되 그것도 적게 걷는다. 이렇게 지금 운봉호 씨가 자용과 용향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이게 글 보는 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첫째, 공적으로 돈을 거둘 것. 공적으로 돈을 걷되 많이 걷지 말 것. 지금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운봉호 씨가. 글을 딱 이해하고. 손지시의 향유불감과적, 이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돈을 내야 할 때가 손할 때예요.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야 할 때에도 이런 향에도, 공식적인 연향에도 오히려 감히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니, 하물며 임금이 스스로 자기 먹고 사는 곡물이라든지 이런 자기 자신을 받드는 그런 물건은 말하지 않아도 가게할 수 있다. 옛적에 향내 진궤에 옛적에 잔치를 벌리면, 진궤라고 하는 것은 잔치상을 베풀 적에 8개가 이성이요 8그릇 놓은 것이 성찬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진수성찬. 4개면 중간, 2개면 간소한 예예요. 최고 간소함을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2개로 이관하니 감지시에 이 1개와 이 일존적 하나의 그릇에다가 술동이 하나를 더하면, 이자는 더할 이자니까 이렇게 간소하게 하면 간소한 중에 또 간소한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2개는 안주거리가 2개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원래 운봉호 씨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안주 한 그릇, 술 한 그릇 이렇게 봐본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중에 또 간단하다라고 운봉호 씨는 봤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2개라고 했으니까 여기 2개 위간까지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운봉호 씨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바로 이 손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한 것이에요. 이 손이라는 것은 백성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를 이렇게 쓴 거예요. 아랫사람 것을 덜어다가 윗사람에게 더하여 그 도가 위로 행하고 있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궤체로서 궤명의 의의를 해석한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손과 이기라 하는 것은 백성 중심으로서 상하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임을 눈여겨보셔야 할 것입니다.